18사략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나라와 월나라의 흥망에 대해서 살펴보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오왕 부차. 수몽으로부터 4대의 임금을 거쳐 함려의 대에 이르렀습니다. 함려는 오원이라는 인물을 발탁하여 나라의 정사를 맡겼습니다. 원의 자는 자서라고 하는데 본래는 초나라 사람 오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는 억울한 죄명을 쓰고 초나라 왕에게 살해되었는데 이에 그 위해가 자기에게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한 원은 이웃나라인 오나라로 망명하였습니다. 원은 출세한 뒤에 오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 도읍인 영으로 쳐들어가 이미 죽은 초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 매질을 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 뒤 오나라는 월나라를 치다가 도리어 오왕인 함려가 부상을 당하여 죽었고 그의 아들 부차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죽었으며 자손은 다시 이어서 부차를 섬겼습니다. 부차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섬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누워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신하에게 명하여 방 안으로 드나들 때마다 부차여 너는 월나라 사람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잊었단 말이냐 하며 소리를 모아 외치면서 복수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주나라 경왕 주기 26년에 부차는 보기 좋게 월나라를 부초라는 곳에서 쳐 부수었습니다. 싸움에 패한 월왕 부초는 남은 군대를 이끌고 국도와 남쪽에 있는 회기산으로 피해 들어가 오왕에게 청하였습니다. 나는 대왕의 신하가 되고 아내는 첩이 될 것이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자손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월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월나라에서 뇌물을 받은 대신은 비가 부차를 설득하여 월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자손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월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월나라에서 뇌물을 받은 대신은 비가 부차를 설득하여 월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킨 월왕 부천. 오나라 왕 부차에게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난 월왕 부천은 나라의 수도인 회계로 돌아와서는 쓴 쓸개를 일상으로 기거하는 방에 걸어두고 늘 그것을 우러러보고 혀로 핥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습니다. 너는 회계산에 포위되었을 때의 굴욕을 잊었느냐? 그리고는 일반적인 나라의 정치는 모두 대부인 종에 맡기고 자신은 범려와 함께 오나라를 쳐부수기 위한 군사적인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한편 오나라에서는 간사한 태제비가 자기의 계획을 오자서가 일일이 반대하고 들어주지 않는 일에 대한 원한을 품고 부차에게 자서를 헐뜯어 비방하였습니다. 경솔한 부차는 그의 말을 고지 듣고 총루라는 명검으로 내려 자살하게 하였습니다. 자서는 죽음에 즈음하여 가족에게 유언하기를 내 무덤에는 반드시 오동나무를 심어라. 오동나무는 오왕의 시체를 담을 관의 재료로 가장 좋은 제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눈알은 빼서 동문에 걸어다오. 오나라는 반드시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월나라 군대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이 눈으로 그것을 보고 싶다 하고는 스스로 목을 잘라 죽었습니다. 부차는 그의 시체를 취하여 말가죽으로 만든 부대 속에 넣어 강물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오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가련하게 여겨 시체가 물에 던져진 강가에다가 사당을 짓고 서산이라 이름을 붙여 정성껏 조상하였습니다. 오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월나라에서는 백성의 수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충실하게 관리하여 다지기를 10년, 백성에게 오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교육시켰습니다. 주나라 원왕 4년에 오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오나라는 3번 싸워 3번을 패전하여 도망했습니다. 결국 오왕 부차는 자신이 쌓은 고소대에 의거하여 회계산에 월왕이 한 것처럼 월나라에 대하여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월나라의 법녀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또 오나라의 태제비와 같은 뇌물을 받고
월왕 부천을 설득하는 자도 없고 해서 결국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부천은 죽어서 자서를 만날 면목이 없다면서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살하였고 마침내 오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앞을 내다본 범녀.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범녀는 월나라를 떠났습니다. 어느 때 그는 대부인 종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였습니다. 월왕의 얼굴 형상은 목이 길고 까마귀 주둥이처럼 굽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곤란할 때 함께 고생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성공을 한 후에 안락한 생활을 함께 누리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월나라를 떠났는데 그대는 어찌 떠나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이 충고에 따라 종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부 종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참소하였습니다. 마침내 월왕으로부터 칼을 받아 자살하였습니다. 결국 방법이 철저하지 못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범녀는 가벼운 보물 주옥 따위를 싣고 따르는 종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과 호수를 차례로 거쳐 바다로 나와 해로로 산동성에 있는 제나라에 이르러 성명을 바꾸어 치자피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재산을 불려 수십만 금을 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나라에서는 그가 현자라는 소리를 듣고 재상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에 범녀는 깊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집에는 천금의 재산을 지니고 관원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이 이상의 명예는 없습니다. 오랜 동안 존귀한 영예를 누리는 것은 오히려 불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상의 자리를 사임하였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모두 남에게 나누어주고 존귀한 보물만 가지고 남모르게 그곳도 떠나 도라는 고장으로 가서 자리 잡아 살면서 도주공이라 일컬으며 또다시 억대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루는 노나라 사람이 의돈이라는 자가 찾아와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물으니 범녀가 말하였습니다. 우선 5마리의 암소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에 의도는 고장에서 소와 양을 크게 길러 10년 동안의 왕이나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의 견줄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 하고 하면 반드시 도주와 의돈 두 사람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이상 오나라와 월나라의 흥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